예, 문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들이대 리포터는 다음부터 가수 김은국 씨를 쓰라고.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자, 인터뷰 제1공장입니다. 김대수 장관 해임만으로 정치가 올 스톱된 상태입니다. 내일은 저희가 새누리당 입장을 들어보겠고, 오늘은 먼저 이 안에 제출을 주도한 당사자죠.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본인이 제출한 건데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질 줄 예상하셨습니까? 글쎄요, 통상적으로 해임 건의안을 표결할 당시는 좀 약간의 논란이 있을 줄 알았지만,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임안이 수용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간 대치가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네.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 네네.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온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새누리당 의원님들끼리도 이제 소곤소곤 하는 얘기를 제가 좀 엿들었는데, 의원이. 여기서 밀리면 우리 끝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안의 본질보다는 이거를 밀고 밀리는 일종의 파워게임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제 힘 대결로 자꾸 생각하시면서 좀 상황을 좀 더 악화돼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답변하셨던 걸로 알긴 하는데, 기본 질문이니까. 네. 기본적인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네. 이 여당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절차적 문제를 짚거든요. 종이 한 장으로 협의가 된 거냐, 협의를 하려면 의논을 해야지.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게 좀 협의라는 게 이렇게 둘러앉아서 차분하게 대화를 해서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회법에 명시된 협의라고 하는 것은 의장이 기본적으로 3당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통보성 협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차수를 변경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예를 들어 그렇게 움직이는 것, 이것을 다 통상적인 협의의 범주 안에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자꾸 다툼이 생기니까 판례를 냈어요. 그래서 이 국회법상의 협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장이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판례가 해석을 유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국회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네. 네. 헌재 판례도 있고. 네. 그래도 이게 일방 통보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정서적인 부분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우리도 지금 집권당에서 의장하실 적에 여러 번 경험한 바가 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국회법상의 이런 이제 통보라고 하는 것이 협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날 이렇게 문서 하나 받고 말았거든요. 과거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과거에 당한 대로 똑같이 되돌려준 겁니까? 아니, 그건 다양한 게 아니라 법상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과거에 겪다 보니, 그래서 헌재 판결을 받고 보니, 네. 판례상 팩스든 종이든 그 의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통보로 하고 통보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국회법을 준수하는 여부는 국회에 이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국회법 전문가들, 직원들이죠. 사무처 직원들. 지난 몇십 년간 여기 근무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다 경험하고 또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노하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나쁜 노하우가 아니고 대개 법은 이러이러한 것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날도 정진석 대표랑 김도 수석부 대표가 그렇게 항의하니까 그 시끄러운 과정에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설명을 들어보니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것이죠. 네. 저도 좀 찾아봤는데 최근 10년간 헌재 판결이 이미 몇 차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이든 팩스 한 장이든 이렇게 국회의장의 의사를 통보하는 것을 협의라고 본다. 네. 심지어는 어차피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당에서는 반대 의사가 있더라도 이렇게 통보한 것을 협의라고 본다. 라고 헌재 판결이 나긴 났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작은 파동이 있었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정 의장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세월호 아니면 어버이연합 둘 중에 하나를 내놔야 한다.
그냥 맨입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네네. 새누리당에서는 의장은 중립 의무가 있는데 야당하고 미리 짜고 세월호 기간 연장이나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하려고 사실은 문제도 없는 김 장관을 해임한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글쎄, 그게 이제, 야당의 입장을, 모 의원에게,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제 우리 당 의원이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 당, 야당 입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이제 해프닝인데요. 의장님이 그렇게 물어봤다고요? 아니, 의장님에게 누가 이제 물어보니, 물어보니? 의장님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네. 우리 야당의 입장을 소개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것은 이제 중립을 위반한 게 아니고, 이 여당과 야당 사이를 중재하신 내용이에요, 그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게 중재죠?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정세균 의장님이 저를 불러서, 예. 해임 건의안 꼭 해야 되겠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저희 당 의총에서 결정한 상이라 이거는, 제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하고 나면은 정기국회가 시끄러질 테니, 예? 서로 여야가 하나씩 주고받고 협상을 하지. 그래서, 뭘 주고받고 협상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같은 것 중에 하나 받고, 해임 건의안은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저한테 이제 이렇게 중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안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흥정하는 게 별로 내키진 않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시고, 미국 가서 이제 정진석 대표, 박지원 대표 저 있을 때 이제 매번 얘기했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그렇게 중재한 내용을 소개한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중립을 어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파국을 막으려고 중재하신 내용을 소개한 겁니다. 네. 대표님. 네. 방금 성대모사 하신 건가요? 성명서요? 아니,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설명대로라면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네. 의장님이 그렇게 조정하려고 했다는 거는 새누리당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알죠.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 거니까. 네. 미국 가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죠. 여러 번 얘기했죠. 정진석 원내대표도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제안한 거였죠. 예. 이게 확실한 건가요? 확실하죠. 근데 정진석 대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못 받겠다, 이렇게. 제가 왜 자꾸 여쭤보냐면, 네. 정 원내대표의 대응은 알고 있었던 사람의 대응은 아니거든요, 지금. 아니, 근데 이제 그 표현이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되게 이제 얄궂으니까 그걸 물고 늘어주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으로 중재하려고 했다는 건 사실은 정진석 대표도 알고 계시죠. 같이 4명이 앉은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세월호 어버이연합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받고, 그 다음에 해만 통과시키지 말지 이런 중재를 하려고 했던 사실 자체는 정진석 원내대표도 알고 있다. 그럼요. 네.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응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요 문제는 정진석 대표가 대응 안 하고 이정현 대표가 대응하지 않습니다. 직접 못 들은. 네. 이정현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정 원내대표하고 서로 대화가 없나요? 글쎄,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이건 제가 내일 새누리당에 직접 여쭤보기로 하고. 네. 그런데 이건 또 맞지 않습니까? 정세균 의장이 야당 성향인 건 부인 못하고 또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맞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건 뭐 좀 일부 그렇게 정서적인 뭐랄까요? 그런 건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요 사안은 국회의장님에게 제가 직접 물어봐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여쭤보기로 하고. 하여튼 말 나온 김에. 그러나 그 행위 자체에 있어서는 네.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는 없었다. 지금까지. 네. 이렇게 봐야죠. 네. 혹시 국회의장님 인터뷰 가능할까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예. 아니, 저희가 국회의장님 인터뷰를 하려고 했더니 예. 국회의장은 인터뷰한 적이 없다고. 네, 그렇죠. 예. 특히 특정 정치단을 가지고 인터뷰하면 또 그 자체가 논란이 될 겁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이런 사안은 당선인한테 듣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다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저로는 좀 부족한가 보죠? 네. 당사자는 아니시니까. 아니, 네. 저희가 의장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리포터를 보낼 테니까 모른 척하고 어딘가로 데려와만 주세요. 아이고. 아니, 아침에 이런 인터뷰 처음 해보네. 근데 그런 걸 부탁하고 그러셔. 의장님 듣기 전에, 네. 부탁하면 됩니다. 몰래 저희가 작가가 전화 드릴 네. 겁니다. 자,
어버이연합, 청문회와 이 바타라고 하죠, 소위. 주고받기 하자. 이런 딜은 누구의 발상이었습니까? 본인은 하지 말자고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세균 의장하고, 네. 정세균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박지원 대표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셨죠. 아, 박지원 대표께서. 예. 원래 정치라는 게 이렇게 주고받는 거긴 한데, 새누리당에 그런 딜을 얘기하자 새누리당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는 거죠? 정진석 대표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해임 건의안을 그때만 해도 내지 않았을 테니까 진짜 낼 거요? 내지 마셔. 그게 뭐 건이 됩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의총에서 결정된 거라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제 중간에서 정세균 의장님하고 박지원 대표가 계속 이제 딜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네. 정재석 대표가 거부했죠. 네. 그런데 새누리당 이야기처럼 이렇게 시국이 엄중한데 꼭 해임안까지 냈어야 합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인사를 보면 정말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인사를 막 일방통행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좀 써라. 총선 민심이라는 게 국정 운영의 패턴을 좀 더 소통형으로 바꾸고 인사혁신을 하라 이런 것인데 지금 민정수석 문제도 좀 껴안고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사퇴를 안 시키고 있고 또 김재수 씨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말하자면 이렇게 장관으로 지명하니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우리가 대변할 그런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시끄럽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나? 그래서 저는 그럼 뭐 야당은 나라 시끄러지면 다 조용히 입 닫고 있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시끄러워진 원인도 또 사실은 보면 국정 운영 통치 방식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좀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여기서 밀리면 차후에 대선 전국에서도 불리하다. 이건 정치적 판단인데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더민주당도 사실은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해왔고 거기 따라서 보이콧도 하고 또 단식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라고 못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밀고 밀리는 문제, 그러니까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는 제가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듭된 양보를 한 사람이 저거든요. 저는 밀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사람은 아니고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있죠. 그래서 그동안 거듭해서 제가 개원국회 때도 양보하고 또 구조조정 청문회 때도 최경환 안종범 씨 승인 채택 빼주는 것도 제가 다 양보해주고 제가 상당히 원만하게 좀 협조해왔는데 인사 문제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무 국민들을 무시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불만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특히 김재수 씨 태도를 보세요. SNS 올린 걸 보면 이런 분이 장관하면 큰일 나겠다. SNS 어떻게 올리셨나요? 아니 자기가 흑수저라서 언론과 국회에서 심하게 당했다. 자기가 좋은 대학 나왔으니 당했겠냐. 뭐 그런 글. 또 뭐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이 겉으로는 굽실굽실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가는 사람이고 자기의 부족한 점, 잘못한 점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는 거, 반성하지 않는구나 하는 점이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데도 사과하고 있지 않다가 정진석 대표가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과하지 않습니까? 사과도 청부 사과를 하고. 그래서 이분은 장관으로서 자질이 안 되는구나. 그때 아주 확신하게 됐죠. 글쎄, 여하간 여당 대표가 사상 최초로 단식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당이 국회 보이콧. 깜짝 놀랐어요. 단식 들어가셔서. 네. 그러게 저도 처음 본 모습인데. 예.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야당 연습하는 건가요? 네. 여당이 국회 보이콧 하는 것도 처음 봐서 신기한데. 네. 그런데 이런 대치를 푸는 게 바로 원내대표의 임무 아닙니까? 어떻게 푸실 생각입니까?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 때도 오후에 브리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보면 원내대표끼리 못 풀 때는 원래 당대표끼리 모여서 풀거든요. 네.
근데 당대표까지 다 찍어 들어가 버리면 이제 누가 풀을 수 있을지 참 이게, 왜냐면 저하고 정진석 대표는 원래 친했지만 그렇게 격돌을 한번 하고 나면 좀 서먹서먹해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당대표급들이 모여서 좀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당대표가 다시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풀 사람이 없네요. 어떻게 될지 좀 저도 난감합니다, 지금. 네. 원래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멱살을 잡아도 여야가 네. 뒤에 가면은 서로 수고했다고 하고 그러는 게 여의도인데 네. 이번에는 정말 아무런 대화 창구도 없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지금 한 이틀간, 3일간은 전혀 대화 창구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서로. 예. 이런 대화 창구가 다양하기로는 박지원 대표가 아주 유명한데 박지원 대표도 수가 없답니까? 네, 지금 딱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세균 의장이 중재해서 한 며칠간 좀 국감을 중단하고 좀 대화 국면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정현 대표가 다시 들어가시는 바람에 이제 그것마저도 좀 무망해져 버렸죠. 사실은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예. 새누리당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이 입장인데 혹시 정 의장 사퇴 카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건 너무 나간 얘기죠. 사실 좀 받을 수 있는 주장들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주장을 내걸는 건 그냥 극한적인 대결을 해보자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러면 또 너무 감동적 표현인데 네. 좀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어렵다는 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냥 표현을 제가 완곡하게 하지만 불가능한 얘기죠. 네. 불가능하다. 혹시 본인도 알죠. 불가능하다는 건 아는데 본인들도 그렇게 강한 주장을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되게 이 사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겠죠. 정세균 의장 본인도 혹시 의사가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나 이렇게 가면 그럼 어떻게 물어보여요? 예. 안 물어보셨죠.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언론에다가. 예. 그래서 저희가 정 의장님 인터뷰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인터뷰 안 하시겠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어딘가로 잠깐 모시고 와주세요. 아무 말 없이. 그럼 저희가 그냥 짠 나타나겠습니다. 김호준 씨가 진행을 하니까 확실히 아침 인터뷰가 되게 특이하게 진행되는군요, 이게. 네. 그러면 약속하신 걸로 알고 저희가. 아니, 무슨 소리야. 여기서 약속은 무슨 약속이야. 네. 아닌가요? 다른 얘기 합시다, 다른 얘기. 네. 다 끝났나요? 예, 인터뷰 끝났는데요. 그러면 저희 작가가 좀 이따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봤고요. 내일은 새누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